내일 전쟁이 나는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4일, 김종필 중위는 자원에서 당직 근무에 섰습니다. 근무일이 아니었는데도 자원한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같은 시각 고위 장교들은 장교클럽 준공 축하연에서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방부대 병력은 휴가와 외출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뒤 벌어질 일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50년 상반기, 경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연락사무소 K예로 부대는 1950년 1월부터 6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담은 전쟁 징후 보고서를 반복해서 제출했습니다. 미 공군 특별조사국 소속 도널드 니콜스는 한 발 더 나아가 6월 마지막 주 남침이 임박했다고 구체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는 귀순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뢰병, 전차병, 장교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6월 25일 새벽에 공격이 시작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제정세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했고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았습니다. 그해 8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고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공산 진영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잇는 선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그 선 밖이었습니다. 북한과 소련은 이를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전력 차이는 수치로 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북한군은 T-34 전차 242대를 앞세운 약 19만 8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군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 무기조차 극히 부족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 주장을 우려해 공격용 무기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들이 무시된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6년 분단 이후 38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너무나 반복되었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판단은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이른바 늑대소년 효과였습니다. 트루먼 행정부와 CIA조차 소련이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전면전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6월 11일부터 발령됐던 비상경계령이 6월 23일 돌연 해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해제 이유가 전항한정이 아니었습니다. 병력 피로 누적과 군량미 부족이었습니다. 1950년 6월은 이른바 보릿고개 시기였습니다. 쌀이 떨어진 시기에 병사들을 계속 전방에 붙잡아두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말하자면 병사들을 집에 보내 밥 먹이기 위한 비상 해제였습니다. 비상이 풀리자마자 농번기 휴가와 외출이 허가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방부대 병력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사단을 비롯한 전방 연대급 부대들은 실질적으로 대대급 전투력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쟁 2주 전부터 사단장, 연대장급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이 부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방의 차량과 장비들이 정비 명목으로 부평 조병창 등 후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방의 기동력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병력은 비어 있었고 지휘관은 낯설었으며 장비는 후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밤 장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육군 장교클럽 개관 축하연.
대한민국 육군의 고위 장교 다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밤이 깊어도 자리는 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각 한 청년 장교가 홀로 자원당직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북한 담당 장교 김종필 중이었습니다. 그는 당직 근무를 자원한 이유를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일 전쟁이 나는 것 같아서. 파티장의 웃음소리와 38선 초소의 정적, 이 두 풍경이 같은 날 밤 대한민국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병덕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신성모 장관은 국방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판단은 현장 정보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최병덕 총장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신성모 장관이 동조하는 형국. 이것이 6.4 8기생 증언집이 지목한 7가지 의혹 중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장교클럽 축하연은 6번째 의혹으로 기록됩니다. 38선 너머에서는 전차와 보병이 출발 위치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 4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40분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옹전반도, 개성, 문산, 동두천, 춘천, 주문진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전선이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포격이 잠시 멎자 이번엔 T-34 전차가 앞장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국군에게는 이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전차 보유 대수는 0대. 철갑을 두른 적 앞에 국군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건 그 이후입니다. 포격이 시작되고 무려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가 돼서야 신성모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은 긴급 국무회의에서 전면 남침이 아니라 공비책략이라는 초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직접 의정부 전선을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전면전임을 인식했습니다. 혼란은 거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서울 상공에 북한군 야크9 전투기가 나타나 기총소사를 퍼붓는 동안 일부 신문은 국군이 해주를 점령했다는 오보를 호외로 발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뒤 서울은 함락됐습니다. 6.4 8기생들이 증언집에 정리한 의혹은 모두 7가지입니다. 전쟁 이틀 전에 비상해제, 2주 전 대규모 인사이동, 차량과 총포의 후방 후송, 그리고 전날 밤 열린 준공 축하연까지. 저마다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무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역사는 그 대답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 이후의 행적입니다. 최병덕 총장은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하동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반면 당시 자원당직을 섰던 김종필은 훗날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맞이한 결말은 이처럼 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만이 남습니다.